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신영 기자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이 끝났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이었던 지난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본 적은 있었죠. 본 적은 있었지만 아주 새로운 형태의 요상한 구조물이 등장을 했죠. 소위 말하는 제2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화문 일대에 예정되어 있는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경찰이 아주 한치의 틈도 없이 빽빽하게 경찰 버스로다가 차벽을 세웠는데요. 그 바람에 아주 그냥 그 일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버스 사이에는 그야말로 사람 한 명도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빽빽하게 차벽을 세웠고, 시내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누가 이동하려고 그러면 경찰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당신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글로 못 간다,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말로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라 그러는데 희한한 일이죠. 그날 시위 좀 해볼까 하고 시내에 나가셨던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막을 것 같아서 개를 한 마리 끌고 갔답니다. 마치 그 동네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카페에 차 한잔 마시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통과시켜 주더래요. 근데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경찰 무전기에서 그 위에서 지시하는 지시문이 내려오는데 이러더랍니다. 일반 시민은 통과시켜라. 아니, 코로나가 일반 시민 가리고 그날 데모하러 나온 사람 가리고 그렇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데모하겠다고 나간 사람이 코로나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일반인도 위험이 있는 거죠. 일반 시민은 되고 데모하러 나간 사람은 안 되고, 이거 보면 꼭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막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심을 더해주는 게, 예컨대 보수단체들에서 집회 시위를 낸 거는 9명 미만의 드라이브스루 차량 시위죠. 차에 한 사람만 타고 차창도 못 열고 이러는 시위도 일체 못하게 해놓고서는 민노총 집회는 몇 건을 갖다가 승낙을 했다고 그러던가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노총 사람들은 알아서 피해간답니까?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파시즘, 메디컬 파시즘, 이런 말들입니다. 그 한참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생기고 이러기 시작할 적에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 잘했다 그러면서 K방역을 자랑했죠. 지금도 경험하실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가 날라오죠. 어디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이 환자의 동선은 어떻다,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정부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땐 다른 모양입니다. 기소르망이라고 해서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교수가 있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대처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용카드 정보, 휴대폰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어떤 한 사람의 동선을 쭉 따라가고 이러는 거는, 그건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인들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한국인들이 매우 감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임지연 서강대 교수는 사학과 교수인데요. 역사상 모든 독재 체제가 비상사태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비상 권력에 의해서 자행됐다. 그러니까 어떤 비상사태라 그러면서 독재 권력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의료복지를 빙자한 의료전체주의, 위생독재, 더 나아가 메디컬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메디컬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의료의 정보 혹은 의료와 관련된 어떤 정부의 권한 행사를 갖다가 자의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치료조차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한테는 치료가 제공되지만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제공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그럴 수 있으랴 싶은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마치 그게 코로나 확산의 발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수 우파의 집회 시위는 일체 금지하면서 민노총의 집회 시위는 허용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메디컬 파시즘이 우리 현실로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는 걸 하죠. 뭐 그게 지금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료인들한테는 어떤 모범, 전범이 되는 얘기죠. 거기에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을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의사로서 자신의 지식을 갖다가 상대방의 권력을 갖고 있다거나 돈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차별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의사들이 독재 권력에 봉사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옛날 나치 독일에서는 그 요제프 맹길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나 그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을 해서 악명을 떨쳤고요. 일본에서는 그 731 부대라는 게 있었죠. 이시시로라고 하는 군의관이 사람들의 마루타, 통나무로 취급을 하면서 온갖 끔찍한 생체 실험을 했었죠. 그거 말고도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독재 권력과 함께 의사들이 인간들을 갖다 비인간적인 실험에 내몬 경우지만은, 그거 말고 소련에선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반체제 인사, 정치범들을 정신병자로 몰았던 거죠. 볼셰비키 혁명 직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1930년대 후반 소련 비밀경찰은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다가 400개 병상을 가진 특별 혐오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신병동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느냐,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이다, 정신병자다, 이런 논리입니다. 흐르쇼프, 옛날에 흐르시초프라고 그랬는데, 이 흐르쇼프가 집권한 기간은 소련에서 상대적으로 정치범에 대한 탄압이 적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인데도 흐르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사람은 그들의 정신 상태는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반대하는 놈은 미친놈이다,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소련 정권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정치범들을 갖다가 정신병동에 수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1965년에 발레리 타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7병동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소련의 이 정신병동 실체가 알려졌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범들을 가두는 또 하나의 수용소다. 여기서는 의사들도 비밀경찰이나 군의 계급장을 달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했다. 보건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무부 비밀경찰이 운영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1970년대까지는 13개의 그 정신병동,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정신병들이 더 늘어났고요. 근데 더 끔찍한 얘기는 그겁니다. 이런 데에서 생체 실험도 했고, 이런 데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보다 특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을 비롯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특혜인데, 이 소련의 그 정치범들을 가두는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소련 정신의학계를 대표하는 의사들이라고 해갖고 서방으로의 여행도 자유롭게 했었고, 동료 정신과 의사들보다도 월급을 3배나 더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말이 의사지 의사가 아니라 독재 권력과 야합한, 독재 권력에 부역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 의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질병관리청, 뭐 이번 사태 시작하기 전에는 질병관리본부였다가 그동안 애썼다 그래가지고 질병관리청으로다가 이제 습격이 됐는데,
이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사들이 애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요새처럼 어떤 정부나 이런 걸 믿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참 믿음이 가게 일한다, 이렇게 신뢰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청을 내면 경찰이 거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복해서 법원에다 소송을 내면은 법원이 이제 그걸 판단을 하는데, 이럴 적에 질병관리청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질병관리청이 단체의 색깔을 보면서 어떤 단체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확산된 위험이 크다 그러면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민노총 같은 데서 집회 시위 낸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는 거는 괜찮다는 의견서를 낸다면, 질병관리청 같은 데조차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해 편향적인 의견을 낸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대다수 질병관리청 분들, 의사들 뭐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들, 특히 이제 보건의료 행정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은 옛날 나치나 군국주의 일본 혹은 소련의 의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사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